김건희 여사가요, 어제 오후에 우울증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 입원을 보도로 보고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거든요. 향후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김건희 여사 몸이 안 좋고 네. 입원 치료까지 필요한다면은 뭐 당연히 치료 받아야 되겠죠. 특검 수사를 받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뭐 처벌 뭐 김건희 여사가 그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특검이 멈출 일도 없고요. 예. 명확하게 수사를 하고 거의 합당한 죗값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좀 석연치 않다고 저뿐만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특검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칭병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또 앞서서 보도를 보면은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를 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소환 조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출두 요구를 하면은 뭐 지금 뭐 몸이 안 좋다 뭐 이러면서 거부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저걸 순수하게 정말로 몸이 아플까 이런 생각보다는 특검 수사를 좀 피하기 위한 어떤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구성이 되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도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1차 수사가 본수사가 90일이 있고 연장을 2번 30일, 30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갈 건데 언제까지 병원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병원 측의 설명을 보면 뭐 중병은 아니다 네. 이런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죄가 없다면 뭐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의혹들에 휩싸여 있고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는데 어떤 결정적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16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입원했으면 빨리 몸을 추스려가지고 어떤 특검 수사를 받아도 버텨낼 정도로 네. 체력도 기르고 또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거의 합당한 죗값을 치르면 된다. 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건진법사 진성배 씨가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는 등의 인사청탁 불만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보낸 대상을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비서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검찰이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력은 어디에 좀 집중이 될까 싶습니다. 아마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을 밝혀나가는데 검찰이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인사에서 인사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정권은 인사 때문에 망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인사가 만사죠. 인사가 만사죠. YS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지금 현재 일어났던 많은 인사 중에 과연 이제 뭐 문제가 있었던 인사였냐, 없었던 인사였냐, 혹시나 그 인사와 관련해서 뭐 다른 어떤 부정한 내용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밝혀나갈 것 같고 게다가 그 김건희 특검법은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무한대 별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뭐 몇 가지 그 10개가 넘는 혐의점이 기재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추가적인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아니면 특별검사겠죠. 특검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 같고 네. 한번 그런 특검 수사, 전 정부 수사가 개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돌아가는 수레바퀴라서 어떻게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파견검사가 무려 40명입니다. 예.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만 하더라도 파견검사가 20명이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2배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망라적이고 그런 어떤 추상적인 그런 그 혐의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지난 3년간 일어났던 거의 정부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항을 수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이렇게 그 병원에 가신 것 자체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결국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에 비협조를 하거나 지연시키는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오히려 더 그게 국민들께 어떤 좀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굉장히 또 김건희 여사 또는 대통령께 윤석열 전 대통령께 안 좋게 이 전국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뭐 전체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이 내용을 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보니까 합치니까 한 33분 정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사 건으로 검찰에 출장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쯤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7월 3일이. 근데 이때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쪽과 이 조사 방식 등을 조율하던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 있는 시기인데 비화폰을 사용했다. 이게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 기자하면서 뭐 청와대 출입도 해보고 봤습니다만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이 비화폰 썼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저러니까 실질적인 통치자가 아니었느냐. V1이 김건희 여사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왜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 아닙니까? 비화폰을 왜 씁니까? 말이 안 되죠. 비화폰이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건 북한과의 어떤 협상을 한다든지 정말 민감한 국가 기밀을 논의할 때 도청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네네. 대통령과 주요 간부들만. 근데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정권인지 민간인이 비화폰 쓰고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써가지고 민정수석하고 저렇게 장시간 통화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있어가지고는 황제 출장 조사가 있었잖아요. 이거 안 밝힐 수 있습니까? 저는 비화폰 네트워크가 있을 거라고 봐요. 비화폰 네트워크. 이번에 예. 계엄 때도 그렇고 왜 윤석열 검찰,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끝까지 비화폰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내역을 압수수색하려면 막았는가. 이런 것들도 특검에서 저는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우리 국민들께 정말 죄송한데 앞으로 특검 수사하고 하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예. 김건희 여사의 저런 통화, 저는 우리 국민 누구도 용납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한민수 의원이 말씀하신 비화폰 네트워크, 비화폰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그래픽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작년 10월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하던 당시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24분간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각각 10분 이상씩 했고요. 그로부터 6일 뒤에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전격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의혹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었기 때문에 이 비화폰 통화 내용에 따라서 심우정 총장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도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그 대통령과 영부인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친인척 비리도 예. 좀 관리를 하는 게 그게 민정수석의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떤 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영부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것도 있는 거지 그걸 단순히 뭐 통화를 했다. 통화한 사실 그 자체가 뭐 마치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네. 그리고 뭐 그 부분도 저는 오히려 더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뭐 크게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밝혀지는 게 더 이런 그 이전 정부에 대한 그런 터무니없는 의혹쟁이나 이런 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명태균도 마찬가지인데 명태균도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김건희 여사와 어느 정도 확인해야 될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정무적인 사안들 특히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뭐 법리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는지 아니면 사실관계 확인 정도로 했는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덮을 일도 아니에요. 네네.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김주현 민정수석이 뭐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말을 해서 그게 뭐 법의 심판이든 아니면 국민의 심판이든 그게 따라 가지고 받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실지 아까 예. 비화폰 네트워크를 말씀하셨는데. 그럼요. 저기 예. 검찰총장, 저 심우정 총장도 수사 대상입니다. 저 수사를 안 받고 저걸 그냥 특검이 수사 안 한다?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김주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이 없었어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근데 갑자기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렇게 활발한 활동을 했어요. 뭔가 각본이 짜여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판정들이 나오고 네. 그 앞서서 이원석 검찰총장이었나요?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얘기를 한번 꺼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 갈아치우잖아요. 그리고 심우정 총장이 왔는데 만약에 심우정 총장이 일반적인 대화하고 뭐 검찰의 일반 사무에 관한 대화였다? 근데 비화폰을 씁니까? 아니 검찰총장은 왜 비화폰을 들고 있어요? 국가 안보를 검찰총장에게 다룹니까? 저것도 이례적인 건가요? 저는 이례적이죠, 저런 예. 부분도. 그래서 도대체 윤석열 전 정권은 국가 안보나 국가를 위해서 지급하는 비화폰을 왜 영부인이 들고 있고, 왜 계엄 때 기획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민간인이 들고 있고, 또 저런 사람도 들고 있고, 왜 그러는지가 다 밝혀져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죄가 있다면 죄값을 묻는 게 맞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진행 상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7차 공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 뒤에 병력을 더 투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행했던 김철진 전 군사보좌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 했지라고 했는가? 그렇게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병력만 보낸 것이다. 그거랑 조금 배치되는 면이 있나요? 조금이 아니고 예. 정면으로 배치되지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500명 보냈다니까. 봐봐, 부족하지 1000명이라도 보냈어야지. 이 진술을 한 사람이 그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국회에서 저도 그때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합참에 가가지고 결심실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눈 대화를 지금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서도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 봤어요. 네. 생으로 다 봤는데 거기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당당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형사재판에서까지 저러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그 출두할 때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자기 그 알량한 지지자들 안 보인다고 비껴달라고 이런 말씀하실 게 아니고 네.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진정성 가지고 좀 사죄 좀 하십시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생합니까? 제발 좀 지금이라도 20대 대통령 지내신 분 아닙니까?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우르번이 피의자 아닙니까? 거기에 합당한 죄값을 받길 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좀 여쭤볼겠습니다. 지금 법원이 어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건부 보석을 결정을 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제 항고를 했어요. 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김 전 장관이 구속 만료일까지 계속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구속 만료일까지 계속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기간 만료로 석방이 되는 겁니다. 아, 어차피 네. 지금 이 보석 조건에는 보증금 1억을 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 1억을 내지 않으면 그러면 석방이 안 되는 거니까 뭐 항고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도 김용현 장관은 자기의 어떤 1억을 낼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서 네. 기간 만료에 의한 석방을 사실상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